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등과학원의 금정혜입니다. 우선 키아스 대중강연 대한수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을학회의 전야제 성격으로 열리는 대중강연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키아스 대중강연은 우리 고등과학원이 그 일반 대중에게 수학을 알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또 저희처럼 약간 나이 먹은 수학자들도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고등과학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대중 강연을 하고 있지만 대한수학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규모도 크고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중학생이에요? 자, 오늘 연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옛날에 제 은사님이시고 지금은 울산과기원에 석좌교수로 계시는 지동표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동표 교수님은 학부에서는 기계공학 하셨죠? 네, 학부에서는 기계공학 하시고 석사는 물리학을 하시고 박사는 수학을 하셨어요. 점점점 더 재밌는 걸로 이렇게 수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배경에 맞게 오늘 제목은 수학과 물리학 영원한 동반자, 항상 동반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강연을 하게 되게 해주셔서 대한수학회 그리고 고등과학원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수학과 물리학과 기계공학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계공학을 배운 지는 50년이고 물리학을 배운 지는 45년, 수학을 배운 지는 40년이 됐는데 50년 전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둘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동반자라 하면 친구나 연인이나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제게 자주 쓰는 말, 할 수 없이 데리고 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수학과 물리는 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그것도 지겹게 영원히,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써서 미안해요. 어떨 땐 영어 쓰고 한글 쓰고 뒤죽박죽입니다. 그게 물리가 수학을 합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고 거꾸로 수학은 물리를 합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게 오늘의 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강의를 책임을 맡으니까 좀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서치를 했습니다. 구글 서치, 유튜브 이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Mathematics and Physics 그리고 말이 나오는데 그중에 파인만 선생님이 그 유튜브 상에 한 10분, 15분 나오세요. 근데 파인만 선생님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예를 들어서 각의 3등분을 하기 위해서 몇천 년을 소비했고 수학자가 페르마 라스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백 년을 소비했는데 그러한 뎁스를 이해를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물리가 지상의 최고고 수학은 그저 그냥 보조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렉처의 마지막 5분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이 없어지면 물리도 다 없어진다. 이번 제 이야기가 이건 물론 제가 약간 이렇게 줄인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분은 물론 영어로 하셨죠. 그런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을 모르면 물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 이건 어떤 물리학자들은 수학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 보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파인만의 말씀을 전하세요. 파인만은 물리학자들이 다 껍벅 죽는 그런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파인만 말씀이라면은 다 그냥 그래서 적어도 파인만한테도 수학을 굉장히 좀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도 이 마지막 두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인용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나 하셔도 돼요. 네. 뭐 파인만이 어떤 물리학자냐 그건 설명 필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번에는 제가 컴맹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을 찾아가지고 또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디락 선생님의 말씀, 말씀이 아니라 글이겠죠. 굉장히 긴 글인데 36년도 어느 대학에서 연설한 것을 이제 그 원고로 프린트 그 프로시딩 오브 로얄 소사이어티인가에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수학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깊은 그 가치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수학과 물리의 관계는 피상적인 것, 그러니까 수학이 물리의 표현 도구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 이거는 그분의 써 있는 아티클, 긴 아티클 중에 제가 적당히 순서대로 발췌한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분 아티클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분 아티클은 한 마디 한 마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아주 그냥 잘 아주 그냥 적어도 저한테는 꼭 마음에 들게 쓰셨어요. 한 마디 한 마디 빼놓지 않고. 근데 그걸 다 하려면은 이번 1시간 동안 이것만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심플리시티라는 것은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방정식. 그것이 심플한 것보다는 뷰티풀 해야 된다. 매스메티컬. 그것도 매스메티컬리 뷰티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야지 진짜 물리고 진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약간 이제 더 공상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세계냐 하면은 수학과 물리가 하나가 되어 순수 수학의 모든 분야가 물리적 응용이 있고 이 물리에서의 중요도는 이 수학에서의 흥미도와 일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올 거다 하고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좋은 말이 계속 많은데 그리고 이분은 또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정식 하나보다도 그 시오리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요새 뭐 게이지 트랜스폼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리에서 혹은 수학에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1930년도 말씀이신데 굉장히 그 선지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양자역학이 우주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무슨냐면 우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빅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꽝 터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균일하게 퍼져가지고 그러면은 갤럭시니 뭐 우리 지구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갤럭시나 이런 지구 이런 것들은 그 우주 초기 빅뱅 당시의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다. 이분이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엄밀한 증명은 70년인가 70몇 년에 고스라는 MIT 그 유명하신 익스펜전이라는 걸 하신 분이 더 수학적으로 저한테는 수학적, 그분한테는 물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인만이 디락 선생님의 그 선견 그것이 얼마나 예언자를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아마 이제 또 공상이세요. 아마 수학과 물리가 하나가 되어 모든 자연을 여기서 모든 진리,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를 자연수에 대응시키려고 한 고대 철학자의 꿈이 이루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 여러분 자연수 다 알잖아요. 1, 2, 3 혹은 0을 집어넣어도 돼요. 하여튼 그 안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로 그건 아마 공상이시겠죠.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정수론이 어려운지 알겠다. 이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정수론을 다 통달한다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또 통달하는 것을 서브셋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수론이 어렵겠어요. 네. 저의 이제 이것으로 디락 선생님의 말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나? 수학과 물리. 옛날은 이게 플라토의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요새 낭중에 나오면 이제 요새 물리의 가장 그게 와인버그 살람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가장 그 진리에 가깝다는 우주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플라토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사원소론, 우주는 흙인지 땅인지 하여튼 뭐 제가 번역했으면 흙이라고 그랬을 텐데 이건 또 누가 땅이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흙, 불, 물, 공기로 이루어졌고 왜 요거 넷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다면체는 5개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예요. 사원소론. 그런데 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는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우주가 뭘 꽉 차 있어야지 비어 있다는 것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우주는 뭘로 차 있다. 옛날 얼마 전까지도 이걸 에테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19세기까지.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달, 화성 이런 게 다 우주 전체 에테르로 꽉 차 있고 얼마 전까지 빛이라는 것은 에테르의 진동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12면체에 대응시켰어요. 왜 그러면 하필 12면체나 왜 정육면체하고 땅하고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쌓기가 쉽기 때문에 정사면체하고 불은 뜨겁잖아, 따갑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 잘 굴러가잖아요. 이 질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남는 거 하나. 그리고 12면체는 사실은 정다면체 중에서 물론 4, 6 8 하여튼 12면체는 가장 신비스럽습니다. 사실은 정다면체 이런 말은 수학자적 물리적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12면체가 가장 신비스러운 다면체예요. 여러 가지로 오각형 안에요. 그 오각형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다른 것들은 삼각형 그렇잖아. 삼각형, 사각형 그건 좀 쌍스러워요. 어떤 의미로 오각형은 서틀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다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이 가장 12면체를 이쁘게 하고 가장 서틀하게 생각해서 우주를 채우고 있는 거다에 대응시켰어요. 그리고 12면체는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축구볼이 어떻게 됐어요? 축구볼. 적당히 12면체를 기반으로 더 트렁케이트해서 만들어요. 하여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예. 그 다음부터는 네? 뭘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전 잘 몰라요. 하여튼 플라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 플라톤 말씀이라고 책에 써 있고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이라 그래요. 어려운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실력이 제가 통통 나니까.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수식을 막 쓰는 이유는 제가 만일 쓰려면 제가 디락같이 말할 수도 없고 파인만 같이 말할 수도 없어요. 수학과 물리와의 관계를.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술하시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노원구 과학관을 만드는데 앞에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써줬어요. 손으로. 그걸 보시고 나더니
너무 심오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예술 작품으로 이해를 하셔서 심오하고 아름다운 거다. 왜냐하면 예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수식이 나옵니다. 우선 F는 MA 그 수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만료 예법칙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적분학을 배워서 그 사실 미적분학으로부터 이 둘서부터 케플러의 제간이 3법칙이죠. 그래서 궤도는 타원이고 면적 속도는 일정하고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주기의 제곱은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 캘큘러스 1의 제일 중요한 거겠죠. 캘큘러스를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고등학교 학생들 이 정도는 알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타원궤도인 걸 알았는데 그러면 지구 이건 사실 둘만 있을 때인데 태양하고 지구. 근데 지구 태양계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9세기 말에 스웨덴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갑자기 자기 왕자리가 아마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지구가 앞으로 잘 돌고 영원히 잘 돌 거라는 걸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현상금을 걸었고, 우리 포앙카레라는 대수학자가 위대한 수학자죠. 그분이 거기에 그때 젊었을 때래요. 그 상금이 굉장히 거액이라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선이 됐는데 그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그걸 발표하기 그러니까 전에 포앙카레가 거기 자기 논문에 잘못이 있다는 거 알아서 자기 논문 취소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스웨덴 아카데미가 이미 너 당선됐어 그랬대요. 그래서 취소는 했는데 당선은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당선을 상금이 거액을 받았는데 말은 그 상금의 많은 부분을 이걸 다시 고쳐서 다시 쓴 논문 그것을 출판하는 데 사용했대요. 아마 그건 조금 한 엡실론 정도 사용했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문제고 이것의 정확한 답은, 근데 포앙카레의 답은 완전하지 못하고 나중에 1950년도 60년도 콜모로프 아놀드 모저라는 사람의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캄슬이라고 그래서 이게 스테빌리티 오브 하밀토니안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거꾸로 이것은 이 이론은 우리가 핵융합로 만들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 헛되게 쓰는 것도 좀 있지만 하여튼 그것의 안정성에 대한 기본 이론을 만들어주고, 하여튼 포앙카레가 한 이런 시도 때문에 다이내미컬 시스템 수학 분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카오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역학에서부터 많은 수학이 얻어졌어요. 탄생했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일반화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특별한 시츄에이션에서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F는 MA 가지고 그 기술하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라그란지안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라그란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수학자인데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고 우겨요. 그런데 사실은 다 수학자예요. 네. 그래서 라그란지안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액션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의 그 경로는, 운동은 이걸 최소화하는 혹은 뭐 익스트리멀하게 하는 그러한 경로를 택한다. 그것을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으로 기술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FMA의 일반화예요. 특별히 라그란지안이 이런 꼴일 때 2분의 m q 이거 뭔지 알죠?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꼴일 때는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 누군지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이 라그란지안이 물론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라그란지 그 당시는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구별이 별로 없었어요. 요새같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다시 또 수학자 물리학자 사이가 좋아지는데 하여튼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라그란지안 포뮬레이션은 현대 모든 물리에 적용돼요. 그래서 파인만의 패스 인테그랄,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퀀텀 필드 시어리라는 것의 기본인데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기술되고 뭔지 모르셔도 돼요. 역시 심오하고 아름답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 아인슈타인의 그죠? 그것도 이런 라그란지안 포뮬레이션을 했어요. 그 힐버트가 한 거예요. 힐버트도 좀 유명한 수학자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걸 양식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인슈타인 힐버트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양식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 힐버트 칼탄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 당시 미분기하는 새로운 수학이었어요. 요새 스트링 시대에서 새로운 수학을 많이 쓰는 식으로. 그래서 많은 그 수학을 칼탄한테 배웠습니다. 아인슈타인 물어보고 칼탄 대답하고, 그걸 그 서간문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전부 아인슈타인이 물어보고 칼탄이 대답하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양식 있는 사람은, 양식 있는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힐버트 칼탄 시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전자기하, 이런 전자기하 알잖아요. 그것도 라그란지안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라그란지안 포뮬레이션에서 유명한 네테르 시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가지면 불변량이 있다 하는 정리예요. 이걸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컨티뉴어스 시메트리, 뭔지 몰라도 좋아요. 하나 쓰겠어요. 예를 들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네테르가 돌아가셨을 때 그 조사라고 그러나 오비추얼리를 썼는데, 이분 말씀이 이건 20세기 과학철에서 제일 중요한 업적이라고 그랬어요. 네테르를 보통의 수학자들은 대수학자로 엘지브레이스트로 알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로 알아요. 왜냐하면 퀀텀 필드 시어리라는 임의의 퀀텀 필드 시어리를 책을 보면은 네테르 정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수학 강의니까 한두 개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테르 정리를 증명하겠어요. 근데 특별히 쉬운 경우만. 그래서 라그란지안 자체가 어떤 원 파라미터 시메트리가 있는데, 이 전체의 모양은 S에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 반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컨주게이트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사이를 IS 프사이를 바꾸면 이게 컴플렉스 미안합니다. 약간 고등수학을 쓰는데 복소수를 쓰면 이게 S에 무관해요.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쉬운 경우지만. 자, 그러면은 이게 S에 무관하니까 S에 미분하면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또 여기도 S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체인 룰 그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져요. 근데 이때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 이 특별한 경우는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이 간단한 꼴이에요. 여기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이 이렇게 일반 제너럴 폼인데, 특별한 경우는 이것이 간단해져요.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부터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요 라운드 람다 라운드 큐를 요걸로 바꾸고 여기 돛을 앞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요. 요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건 t에 가는 데리버티브니까 요건 따서 시간에 무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불변량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네테르가 증명한 거예요. 베이비 버전이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 수학 강연이니까 하나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중 하나예요. 다 알 수 있죠? 몰라요? 가만 있어봐. 다시 해요. 자, 라그란 이런 거, 이거 컴플렉스, 이거 알아요? EAIS? 몰라요?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하여튼, 네, 이게 네테리안 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네테리안 정리로 유명하고, 네, 쉽습니다. 풀 버전은 약간 까다로워요. 네, 그래도 하여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렐러티비티 아까 나왔죠. 여기 람다라는 탐을 집어넣었어요. 일반 이걸 갖다가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게 람다가 있었다 없었다 막 그래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요새는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팽창하는데 가속도를 붙어서 팽창해요. 그것이 람다가 조그마한 포지티브 넘버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이제 그 물질계, 이 우변이 물질계예요. 그것이 이쪽은 이제 커베처라는 건데 그 거리, 공간을 결정하는 공간의 거리 구조를 주어요. 그래서 물질계가 공간의 거리 구조를 결정하는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이퀘이션, 그 운동 방정식은 지오대식이라는 것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항상 머릿속에 있던 건 뭐냐 하면은 우주의 모든 법칙을 기하화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만류인력과 뭐 기타 그 중력 그런 거와 운동 방정식을 기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한종규 선생님한테 배운 이야기, 이 네테르 정리는 다시 일반화가 됐어요. 브라이언트 그리피스, 이 두 분이 어떠한 수학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센 사람이에요. 뭐 미국 수학 회장, 뭐 기타 등등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학도 굉장히 많은 수학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라그란지안 미케닉스의 두얼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걸 하밀토니안 미케닉스라고 그래요. 라그란지안이 줬을 때 이렇게 정의된 걸 P, H를 이렇게 정해. 이런 걸 수학자들은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르장드르도 역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라그란지 이퀘이션이 있고 이것은 이런 이퀘이션과 이퀴밸런트해요. 이건 쉬워요 증명. 그래서 여기는 ODE이고 여기는 PDE예요. 이런 ODE와 PDE의 대응 관계는 여기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소위 옵티멀 컨트롤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옵티멀 컨트롤, 우리가 자율 주행 자동차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로 다 보고 지가 알아서 거리를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빨리빨리 그 컨트롤을 해야 돼요. 환경에 리얼 타임으로. 그래서 하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이것은 좀 복잡한 거지만 하여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계산하고 리얼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데 내일 오셔 선생님 강의에서 이 하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을 뉴메리컬하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써 있어요. 네. 그 대한수학회 거기를 보면은. 그리고 여기 몇 분이 또 이것서 파생된 수학, 심플렉틱 지오메트리, 심플렉틱 토폴로지로 월급을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중요한 수학입니다. 네. 하여튼 역학 때문에, 고전 역학 때문에 이렇게 여러 수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열역학이 있어요. 제가 기계공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열역학을 2학년 때가 3학년 때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열역학에서는 이게 3법칙이라는데 A와 B가 균형을, A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시스템 B와 시스템 C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A와 C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뭐 마치 이퀴밸런스 수학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온도의 정의예요. 사실 온도의 정의와 존재인데,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찬 데서 공짜로 뜨거운 데로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에어컨 같이 전기값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절대 영도로 유한번에 도착할 수 없다. 이것이 열역학의 3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걸 4법칙이라고 그러지 않고 3법칙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3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3법칙이에요. 이건 나중에 더 액시오매틱하게 열역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 증기 뭐죠? 보일러를 만들었잖아요. 스팀 엔진. 그때 그 효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효율에 대한 열심히 공부하던 화부들이, 그러니까 보일러 화부들이 만든 공식이에요. 물론 여기는 켈빈, 클라지우스, 뭐 카르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부 출신들입니다. 화부 출신들이 이렇게 큰 법칙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실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연력학의 3법칙이 다른 물리법칙보다 훨씬 공리적이라 다른 물리법칙에 우선해요. 그 말은 물론 어떤 물리법칙을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바이올레이트 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저한테 또 묻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한번은 안 된다. 얘가 죽고 여러 번 죽어야지 겨우 뭐 임의의 엡실론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죽고 뭐 엡실론 뭐죠 엡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1번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게 연력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액시오매틱하게 연력학을 전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연력학이라는 걸 보면은 집에서 무슨 밥을 한다든가 요리를 할 때 연력학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력학을 쓰지 않고 밥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세요. 네. 저도 밥 잘해요. 네. 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리버서블, 엔트로피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찬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이 에너지가 저절로 공짜로 전달되는 건 없다 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래서 이걸 엔트로피라고 그랬는데 클라우지우스라는 그 수학 오리엔티드된 연력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엔트로피를 이해를 한 건 아니에요. 포뮬레이션적으로 만들었어요. 수학자를 위해서 DQ는 디퍼런셜이 아니네 DQ 오버 T 하면은 이것이 어떤 함수의 D가 돼요. 그것이 DS. 하여튼 연력학은 매우 신비스러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볼츠만이라는 또 19세기 말에 유명한 통계 물리학자가 S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K 로그 W다. W는 이 주어진 주어진 에너지, 주어진 뭐 어떤 조건, 볼륨, 뭐 글로벌 조건 있을 때 가능한 미시 경우의 수예요. 어떤 경우의 수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로.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의 수가 10의 23승이니까 경우의 수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를 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처음으로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볼츠만이 이걸 했더니 이게 왜 위대하냐면 그 당시는 볼츠만 당시는 원전이 분전이 이런 것도 믿지 않는 물리학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다 분자라는 걸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때도 SNS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볼츠만을 막 욕했어요. 그래서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비명이 비엔나 어디에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여기는요. 그랬더니 묘비에 이게 딱 있어요. 묘비명이에요. 이게 딱 이것뿐이에요. 다른 뭐 구찬 뭐 말이 없고 K 아니 S K 로그 W 이게 묘비명입니다. 볼츠만의. 이것은 연력학적 엔트로피를 뭐 분자 레벨로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샤논이라는 사람이 뭐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미안합니다. 로그로 나와서 PI는 확률입니다. PI 로그 PI로 정의는 샤논 엔트로피의 기반이 돼요. 탄생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의 개념은 여기 뭐 PD도 하고 기름 말했지만 PD에서도 중요해요. PD가 또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쇼크 웨이브니 리치 플로우 뭔지 몰라도 하여튼 싱글레리티가 형성할 때 그 다음 지날 때 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해를 선택할 것이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리치 플로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펄 엘만이라는 사람이 포앙카레 컨젝처를 풀 때 썼던 방정식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이걸 싱귤레리티를 지나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건 엘고딕 시어리라는 것이 기반이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락학이 굉장히 많은 수학을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타오 물론 들어봤겠죠. 프라임 넘버 분포에 대한 수학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샤논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기반을 뒀어요. 특히 데이터 컴프레션, 커뮤니케이션 스루 노이즈 채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모든 데이터 CD에 모든 데이터를 확 압축해서 하잖아요. 그림이니 뭐 이런 걸 다 JPEG, MPEG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의 기반이 이거예요. 확 줄여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루 노이즈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 요새는 전화선이 굉장히 좋아서 뭐 에러 코렉팅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목성에도 뭘 보내고 그러잖아요. 나사가 목성하고 통신할 때는 이것을 씁니다. 굉장히 델리키트한 그 에러 코렉팅 코드를 써요. 그것도 다 이런 것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이 연력학적 엔트로피와 샤논에 대한 인포메이션 시어리 엔트로피가 합쳐서 소위 막스웰 데몬이라는 것을 풀 수가 있는데, 막스웰 데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똑똑한 녀석이라 빠른 분자, 느린 분자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빠른 분자는 다 한쪽으로 보내고 느린 분자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럼 뜨거운 데가 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찬 데가 점점 차워지고,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것을 막스웰 데몬이라고 그래요. 막스웰 데몬을 엑서사이즈 하는데 그러면 데몬까지 집어넣은 데몬의 인포메이션 세릭 엔트로피까지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둘 합친 거, 연력학적 엔트로피와 정보 엔트로피가 합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요새 어떤 것이 있냐면 정보가 모든 물질계를 다스린다. 모든 물질계, 이신 물질계를 뜻해요. 빛은 뭔지 알죠? 1빛, 2빛. 그리고 이제 이것의 퀀텀 버전인데 정확한 말해서 큐빗이라고 그래요. 퀀텀 빛. 그것이 물질계를 말해준 물질계를 구성해줘요. 큐빗으로부터. 그것이 요새의 씀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어요. 네. 자, 양자역학 안 하면 물리 얘기 안 한 거죠? 뭔지 몰라요. 역시 아주 이쁘네요, 그렇죠? 여기 uncertainty principle도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림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면 고전역학은 직진이에요. 양자역학은 모든 possible한 길을 다 생각을 해요. 훨씬 자유스러운 거죠. 양자역학이 더 자유스러운 이유입니다. 모든 possibility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패스에 어떤 웨이트를 줘서 해요. 그다음에 퀀텀 필드 시어리는 건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한쪽에 A에서 B로 가는데 가끔가다 어떤 놈을 또 생산하고 소멸하고 막 그래요. 퀀텀 필드 시어리라는 것은 파티클이 중간에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스트링 시어리라는 것은 맞아 똑같아요. 스트링이 모였다 헤어졌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별거 아니에요. 스트링 시어리. 또 요게 스트링이에요. 네. 직선에 대해서 이 링이 옮기는 서피. 그다음에 브레인, 이게 이제 퀀텀 그래비티라는 걸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원디멘셔널 스트링이 투디멘셔널 스트링 뭐 그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퀀텀 필드 시어리 입장에서 중요한 생성 소멸이 막 일어나니까 진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성 소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아주 혼란스럽고 하여튼 생성 소멸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것이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생성 소멸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리적인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카시미르 이펙트라고 그래요. 근데 카시미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 엘지브라를 공부하신 분은 나오는 그 유니버설 리 엘지브라, 저쪽 나와요. 카시미르 오퍼레이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 같이 한 거예요. 옛날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 건 진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빈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생성소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케이오틱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그리스 시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주는 빈 게 아니라 우주 사이에는 빈 공간이 아니라 에테르로 꽉 차 있다. 역시 그 말씀이 옳아요. 네. 진공이라는 것은 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진공이라는 것은 빈 것이 아닙니다. 네. 불교 불교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에 아주 중요한 이니퀄리티가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퀄리티보다는 이니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수학에서 특히 물리에서도 그런데 이런 이니퀄리티가 있어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2보다 작다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벨 이니퀄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은 20세기 과학사의 제일 중요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놈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고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끝까지 양자역학을 싫어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분은 너무 코젤리티, 그러니까 신의 인과율을 꼭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을 고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한 부등식이 아인슈타인과 그 부근에 있던 사람이 시도했던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자정보 이런 것을 근간해서 양자정보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게 또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샤논 엔트로피에 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퀀텀 로직을 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하면 그 사람은 지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다 털리니까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내고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퀀텀 인포메이션은 궁극의 물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자, 시메트리라는 것은 항상 수학이나 물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로렌츠 그룹 뭔지 몰라도 좋아요. 그것이 완전히 수학 이론인데 일리우드스블 리프레젠테이션 제가 컴퓨터 못해가지고 그것은 두 파라미터로 결정돼요. 스핀이라는 것과 매스 뭔지 몰라도 돼요. 하여튼 로렌츠 그룹이라는 것의 뭐 표현론을 결정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피직스 논문에 나오지 않고 에너지 오브 매스매틱스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여러분도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필즈 메달도 받을 수 있고 혹은 요새는 300만 불 상이라는 게 아주 끔찍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눠주는 상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그냥 300만 불 다 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세요. 300만 불. 네. 그 다음에 또 우주의 진리. 저는 우주의 진리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차지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마이너스 차지를 보고 마이너스 차를 플러스로, 페리티는 x를 마이너스 x로 보내는 거, 3차원 같은 데서 타임을 t를 마이너스 t, 이걸 한꺼번에 적용하는 걸 CPT라고 그러는데 이걸 CPT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꺼번에 적용하면 모든 우주는 이것에 대해서 불변이에요. CPT 시러이라고 굉장히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막스웰 전자기학, 막스웰 방정식 또 역시 이뻐요. 그렇죠? 심오하죠. 그런데 막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막스웰은 아주 건식을 했어요. 수학자 말. 막스웰 전에 이 방정식의 대부분이 알려졌어요. 뭐만 못 알았냐면 요 텀만, 요 마지막 텀만 말고는 다 알려졌어요. 막스웰 이전에. 근데 요 텀을 제외해 놓으면 약간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다이버전스, 미안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다이버전스라는 걸 그럼 다이버전스 컬은 0이에요. 그럼 다이버전스 J가 0이 돼요.
근데 다이버전스 J가 0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화 보조 법칙 이렇게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왔다 갔다 속도가 늘고 뭐 밀도도 막 변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모순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스웰이 뭐를 가만히 뚜려다 이렇게 보다가 뚜렷이 보다가 갑자기 뭐를 알아냈냐 하면은 바로 요놈이 다이버전스 D가 로아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것이 돼서 따라서 로 대신에 다이버전스 요것이 다이버전스 D가 로니까 다이버전스 D가 로니까 요것이 요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은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텀 대신에 요 텀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그래놨더니 다 막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러니까 잘 쳐다봐요. 그리고 갑자기 뭐 영감이 떠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부자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미국 영국인가 거기는 이렇게 우리 같이 안방에 불을 떼는 게 아니라 그 퍼니스라는 그걸 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이제 졸고 있다가 탁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조는 것도 괜찮아. 지금 졸고 있는 분 있어 알아요. 네, 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 퀀타이즈한 것을 게이지 시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바일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고, 그걸 일반화한 게 양밀즈 시얼이라는 건데, 그것은 수학의 큰 필드와 이퀴발런트의 번들 시얼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것의 물리 버전이에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번들은 번들대로 발전하고 양밀즈는 양밀즈대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리학자들은 고생을 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냥 번들이더라 한 것을 나중에 다 알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저희 와인버그 살람 스탠다드 모델, 이것이 이제 지금의 우주를 기술하는 가장 강력한 최신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게 나왔고, 여기서 피는 들어봤을는지도 모르지만 힉스 파티클이라는 걸 말하죠. 힉스 파티클. 하여튼 그래서 많은 수학이 이 게이지 이론에서 나왔어요. 우리 수학계도 아주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블랙홀이 뭔지 알죠? 네. 블랙홀이라는 것이 아주 요새 최근의 물리의 화두를 제공하는 겁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잡아먹기만 하는데, 블랙홀은 호킹이라는 분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이거로 호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이겁니다. 뭐 호킹 여러분 다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뭐도 그러니까 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970몇 년도에 이걸 증명을 했어요. 블랙홀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 온도는 그 질량에 반비례하는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력학적 성질을 갖게 돼. 온도니 그래서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겉면적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물리와 수학에서 말하는 홀로그래픽 프린시플,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3차원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2디멘셔널 그 서피스에 있다. 그래서 홀로그래픽 프린시플. 여러분 홀로그래피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컴맹이라 이런 걸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따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하기도 벅찼어요. 그러니까 네, 봐주세요. 학생도 없어요, 저요. 늘려가지고. 그리고 이것의 가장 또
그 최근에 스트링 시어리님 분이 하여튼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게 ADS CFT 코레스폰던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말데세나라는 분인데 이 Institute for Advanced IAS에 있는데 이분의 이 논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이트되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전에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어떤 그 이제 엔트로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블랙홀이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어떤 것에 미니멀 서브 매니폴드 에리와 같다. up to small error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엔트로피로 말해주는 인포메이션과 미니멀 서브 매니폴드 고무 그 비눗방울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미니멀 같은 건 약간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기하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것만으로 어떤 모든 게 연력하게 이걸로 완전히 결정돼요. 그 다음에 리만 제타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포멀리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학으로도 유사해요. 그래서 리만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학에서 제일 가는 문제죠. 그것이 어떤 이런 건 퀀텀 시스템인데 이런 건 이것은 어떤 케오틱 미안합니다. 하여튼 퀀텀 케오스의 고유값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이렇게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랜덤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 미안합니다.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가 잘 모를 때 어떻게 가정하는 게 좋아요? 뭐 디테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랜덤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핵 그런 것들은 그 핵의 내부 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랜덤하다고 가정해서 물리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랜덤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아까 나왔던 위그너 이것하고 리만 하이포테시스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알았어요. 그것이 몽고메리 다이슨이라고. 몽고메리는 그 당시 미시간에 있던 젊은 교수, 다이슨은 인스티튜트에 있던 나이 드신 아주 굉장히 심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빛의 회절하고 빛의 회절이 뭐예요? 종이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빵빵 뚫어놓고 빛을 비치면 뒤에 어떤 어떤 상이 생겨요. 그걸 회절이라고 그래요. 그것하고 후리에 트랜스폼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후리에가 후리에 트랜스폼, 후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만들었고 펜로즈의 쿼지 크리스탈 혹시 본 적이 있었는지만 크리스탈 같지도 않은데 꽉 채우는 게 있어요. 두 개의 그 기본 타일 가지고 그래서 그걸 펜로즈의 쿼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리만 가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비엘이라는 사람하고 테일러라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쿼지 크리스탈은 이제 수학적인 근데 크리스탈에서는 오각형 대칭을 가진데 우리 쉽게 크리스탈은 오각형 대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만약 어떤 회전 대칭이니까 어떤 회전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격자를 보내면 격자를 기저로 하는 격자의 베이시스를 기저로 하는 행렬로 쓰면 이렇게 인티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밀라. 그래서 트레이스가 인티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트는 이것뿐이 없어요. 특히 오각형 대칭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크리스탈은 오각형 대칭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수학 강연이기 때문에 그냥 헛소리로 쭉 일관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네테르 세럼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오각형 대칭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부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게 얻어졌고, 브라우니안 모션으로부터 이건 브라우니안 모션 알아요? 꽃가루를 떨어뜨리면 꽃가루가 막 움직여요. 그거는 물의 분자가 꽃가루를 때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금융수학의 기본 방정식 블랙-슈얼즈 이퀘이션이 나와가지고 우리 금융계를 수학자가 확 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우니안 모션은 수학자의 잡을 만들어주는데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 시어리와
뭐 어쩌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뻗쩍뻗쩍 넘어가겠어요. 여러분이 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말들이 막 쓰여 있어요. 뭔지 몰라요. 하여튼 뭐 네, 넘어가겠어요. 요새 그 물리학자 특히 위튼이라는 분이 아주 수학계에 들어와서 막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필즈 메달도 받았어요. 물리학자인데도 바로 이런 게 넛이라는 거예요. 이쁘죠? 이거를 근데 수학자들은 이걸 3차원 R3에 있는 뭐 이런 걸로 알 거예요. 끈으로. 근데 위트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타임 이볼브 하는 걸로 물리적 프로세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티클, 엔타이 파티클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파티클, 엔타이 파티클이 생기고 이럴 때는 파티클, 엔타이 파티클이 결합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의 퀀텀 앰플리튜드로서 어떤 양을 정의했는데 그것이 바로는 존스 인베리언트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건 심플한 프로세스거든요.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코바노프 호몰로지라는 거 하여튼 뭐 말은 근사해요. 코바노프 호몰로지. 네. 데이트할 때 쓰세요. 네. 짠. 그래서 이제 궁극의 세계로 들어가겠어요. 작고 작아서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33cm, 시간이 10의 43cm. 그러면 시공간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uncertainty 때문에 이런 거리, 이런 시간을 재려면 그때 필요한 도구가 너무 무거워서 블랙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 시간은 거리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따라서 시공간이 없는데 하물며 물리법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은 이럴 때 성립하는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가 얻어져야 돼요.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는 거기서부터 시공간이 나와야 되고 양자역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퀀텀 지오메트리, 이것은 이름을 가상적인 겁니다. 아까 말한 퀀텀 인포메이션 시어로부터 유도해 내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는 앰플리튜드론이라고 포지티브 그라스마니안, 역시 이름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것은 엘지브라 혹은 더 정확하게 컴비네이트릭스, 하나 둘 세는 것으로부터 지오메트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이미 그 랜덤 매트릭스에서 세마이 서클로라는 걸 얻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엘지브라에서, 물론 엘지브라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그냥 엘지브라에서 컴비네이토릭스에서 지오메트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은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썼겠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퀀텀 비시랜드부터 물질계를 다 얻어내자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앰플리튜드 히드론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포지티브 그라스마니안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시공간, 이 사람은 근데 이 분야 두 분야 이거 전부 300만 불 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잘만 하면은 300만 불 받을 수 있어요. 300만 불 상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벨상을 뛰어넘어서 300만 불 상이 탐나실 텐데 직접 이 공부를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미해결 문제는 이렇고, 그리고 하이 템퍼레처 슈퍼 컨덕티비티를 했는데 고온이면서도 초전도가 되는 현상을 하이퍼 템퍼레처,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미해결 문제들이 아마 새로운 수학, 새로운 물리가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 물리학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로 쓰려고 했어요. Together Stronger. 그랬더니 누가 겹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Together Stronger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지. 네. 그래서 영어를 뺐어요. 제가 영어도 알지만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주를 다스리는 방정식 다시 제가 썼고, 뭐 다시 여기서 또 한 마디만 더, 알파 오버 2파이라는 수, 이걸 슈빙거라는 사람이 계산한 건데 하여튼 알파는 약 137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현대 파인만 슈빙거 도모나가 이런.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알파 오버 2파이가 그분의 묘비명이에요.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워서 이걸 한 것을 무덤에 슈빙거라는 이름도 필요 없다. 알파 오버 2파 그렇게 됐어. 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너무 머리를 어지럽혀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 없어진 걸 모르니까 물리학자들이. 응? 네. 근데 일주일이라고 써 있는 건데 저는 그냥 하루 줄였어요. 네. 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 생각에 역시 하나 둘 잘 세는 사람이 왕이에요. 네. 네, 미안해 어렵게 해서. 네, 수식은 아까 얘기했죠. 수식은 이걸 내가 예술 하시는 분한테 보였더니 너무 이쁘고 너무 심오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너무 이쁘고 너무 심오한 거예요. 네. 어떡하나 이게. 네. 이거는 E 이퀄 MC 스퀘어는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정지된 물체고 속도 V로 움직일 때는 감마라는 팩터가 곱해야 되고 감마는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배워가야죠. 이거 E는 MC 스퀘어놓고 막 자랑하면은 그건 초보자라는 걸 스스로 말해주는 거예요. 감마 MC 스퀘어 이래야 돼요. 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아니에요. 이것이 로렌츠 트랜스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다행이죠. 그게 수학 물질 같이 했는데 이제 새로운 물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퀀텀 인포메이션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두 어프로치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답하기를.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 있을 건데요. 네. 모든 수학은 다 숫자로만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수학도 있나요? 묻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 하여튼 그 디락 선생 수학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물리는 디락 선생님 말로는 자연수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프랙탈 구조거든요. 네. 그런 구조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생물학은 수학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좀 생물학자 있어요? 비교할 수 없게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생물, 화학, 물리, 수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바닥으로 깁니다. 네. 네. 수학적으로 아는 것보다
저한테 묻지 마요. 전 수학을 잘 못해서 잘 모르는데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원장님 같으신 분이 수학이 아름답다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학이 왜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술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심오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든지 그분이 왜 이걸 아름답고 심오하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것이 아마 몇 달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노원구 과학관 앞에 타일링을 이런 걸로 할 거예요. 네, 임계질량. 네. 그 부분이 뭐야? 그럼 김정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잘 몰라요. 김정일한테 물어봐야지. 김정은 정말. 네, 김정은. 근데 불행하게도 핵의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라늄 237인가 235인가를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폭탄하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면. 왜냐면 중성자라는 게 항상 우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00g, 100g씩 띄어놨다가 핵폭탄 만들기 쉬워요. 100g짜리 우라늄 237을 만들어 놓고 땅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다른 폭탄보다 더 쉽다고요. 네. 저도 늙었는데요, 뭐. 요거요? 네,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그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좀 모르자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정지할 때 정지되어 있는 질량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딱 써놨어요. 하나락도 또 얻어가야 된다. 감마. 네. 미안해요.